대구시와 삼성전자가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을 갖고 세계적 창조경제 생태계를 대구에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대구에 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서 대구의 창조경제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와 새누리당이 오늘 당정협의회를 갖고 대구시의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대구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멧돼지가 나타나 관리사무소 직원을 무는 등 소동을 피우다가 2시간 반 만에 사살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 상용차로 촉발된 갈등으로 껄끄러운 관계였던 대구시와 삼성이 서로 손을 잡고 대구의 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11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옛 제일모직터가 창조경제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확대 출범식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 이 부회장이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삼성은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삼성 미래기술육성센터에 대구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첨단 ICT 기기 인증과 멘토링 공간을 조성하고 미국 현지 벤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접목해 창업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삼성의 혁신 DNA와 대구가 가지고 있는 창조적 인재들의 열정과 끼가 합쳐져서 창조 인재도시 대구가 실현될 것입니다. 대구시와 삼성은 옛 제일모직터에 오는 2016년 말까지 대구 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합니다. 900억 원을 투자해 남아있는 건물을 손보거나 새로 짓는 등의 방법으로 창업보육센터와 문화예술창작센터, 중소벤처용 사무실을 만듭니다. 삼성 상회를 복원하고 삼성 고 이병철 회장의 경영 철학을 체험할 수 있는 창업기념관도 만들 예정입니다. 삼성그룹이 투자하고 그리고 사업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대구시와 대구 시민들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출발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 삼성 상용차 불발 탓에 남아있는 대구시와의 서운한 관계를 털고 창조 경제를 테마로 대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인데 대구시와 삼성의 야심찬 계획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금교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운데 첫 방문지로 대구센터를 선택했습니다. 대구시와 삼성의 창조경제단지 조성 계획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을 계기로 대구의 창조경제 구현이 큰 성과를 내고 전국에 설치가 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대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대구의 창조경제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통 주력 산업들 외에도 신소재와 로봇, ICT, 의료 등 신성장 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대구 창조경제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또 대구의 창조경제는 삼성이 든든한 멘토와 등대 역할을 해 새롭게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역 중소 중견 기업인들과도 오찬을 갖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내년도 중소 중견기업 지원 예산을 7조 9천억 원 규모로 증액하고 지방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서 1조 원 규모의 전용 설비 투자 펀드를 조성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과 대구시가 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옛 제일모직터를 직접 둘러보고 창조경제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현장인
영진전문대학도 방문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 의회는 오늘 대구시와 삼성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대해 250만 대구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이번 업무 협약이 국가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도 논평을 내고 삼성의 진출로 대구가 창조경제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고 대구 경제를 크게 도약시킬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의 전통 주력 산업인 섬유와 자동차 부품, 기계금속 등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신소재, 로봇, 의료 등 신성장 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대구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주일 뒤면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갑니다. 대구시와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오늘 대구시청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대구시는 내년 국비 예산을 3조 원 이상 확보하기 위해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첨단의료 유전체 연구소 설립 등 추가 국비 예산 반영이 필요한 30여 건의 현안 사업에 대구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구 예산을 상임위 차원에서 하나하나 전부 다 챙겨서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반영을 하고, 대구시는 또 남북권 신공항을 비롯해 지역의 미래가 달린 대규모 국책 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당정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창조경제 전진기지 만들 도청 후적지 이전 특별법의 이번 연내 통과, 그리고 내년도 세계 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마지막으로 이제 신공항 유치와 관련된 공동 노력 등에 대해서 의원들과 함께 협의하고, 당정협의회에서는 대구시 북구 옛 제일모직터에 건립되는 대구 창조경제단지에 적극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오는 12월까지 국회의원 간담회, 국비 확보 실무 간담회 등을 수시로 열고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최근 대통령이 나서 관피아 척결을 강조하고 관피아 방지법 제정까지 추진되고 있는데요. 신임 대구시장의 첫 인사가 관피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퇴직을 앞둔 대구시 공무원이 출자기관의 대표로 선임됐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 30억 원가량의 예산 지원을 받는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인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지난 5일 대구시 인사에 맞춰 신임 재단 대표가 결정됐는데 선임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 1차 채용 공고에서 서류 전형에 합격한 4명 중 3명이 면접을 봤는데 모두 부적격자로 처리됐습니다. 한 달 뒤 재공고를 통해 대표가 뽑혔는데 1차에서 면접에 불참했던 대구시청 간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간부가 청소년 관련 업무는 물론 청소년지원재단 대표 선임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차에 면접도 안 온 사람이 재공고했을 때에 다시 지원을 해가지고 그게 페널티도 주어지지도 안 하고 그렇게 면접을 봐가지고 그 사람이 됐다는 거죠. 명백하게 관피합니다. 해당 과정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관피하라 해서 할 사람들은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착오하기 위해서 제가 일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해한 바는 없어요. 심사위원 구성을 두고 짜맞추기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관피하고 막 떠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오면 알잖아요. 오면. 즉 오늘 한 달이라도 딴 사람한테 있습니다. 대구시 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의 수장 자리를 두고도 특정 대학 동문을 챙긴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인사가 잇따라 낙하산 논란에 휩싸이면서 인사 개혁을 외쳤던 신임 대구시장의 구호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정부 보급종 벽시로 농사를 지었는데 이상 누룩병이 대규모로 발생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보급한 종자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지자체는 기후와 비료탄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황금색으로 변하고 있는 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죄다 검댕을 뒤집어 썼습니다. 10헥타르의 변온이 깐부기병으로 알려진 이삭 누룩병에 감염됐습니다. 소학이 코앞이어서 방제가 불가능해 농민들은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2년 전 충남에서도 정부 보급종 벽시에서 대규모로 발병한 사례가 있는데도 경주시는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농법과 기후 탓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품종의 문제가 아니고 질소가 과비된 지역에 출수기에 비가 워낙 많이 왔잖아요, 8월 달에. 지금껏 같은 땅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 탓이다 해가지고 내가 올같은 해가 태풍도 없고 올같은 기후가 좋은 기후가 없었다. 내가 알기로는 못 심고 또 일조량도 좋았고. 10km쯤 떨어진 경주시 도지동 친환경 단지에도 정부 보급종 삼광벼가 광범위하게 이삭 누룩병에 걸렸습니다. 10년을 지어도 이거 품종을 보급 받아가 하는데도 깐부기가 많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확량이 20-30% 줄고 미질도 떨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포자가 땅에 떨어져 월동했다가 내년에 다시 발병할 수도 있지만 농민들이 해결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토지가 온 들판을 다 퍼져가면 최후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방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보급종이라 무조건 믿고 농사에 전념했던 농민들은 경주시의 외면으로 원인 규명 작업까지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찰청은 청도경찰서가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사건과 관련해 이 돈의 출처와 액수를 추적하기 위해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의 대구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건네진 1,700만 원의 출처를 두고 한 전 대구경부 건설지사장과 한 전 본사의 말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 돈이 한 전의 비자금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멧돼지가 나타나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물리기도 했는데 멧돼지는 2시간 반 만에 사살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수컷 멧돼지가 나타나 어슬렁거리더니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지하 2층 주차장 진입로를 막고 구청 트럭이 달아나는 멧돼지를 한쪽 구석으로 몰아갑니다. 멧돼지는 차량 사이에 숨어 있다가 사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한 대가 파손됐고 처음 멧돼지를 신고했던 관리사무소 직원 신두살 유모 씨가 팔과 엉덩이 등을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멧돼지가 있다고 생각도 못 했겠죠, 본인도. 그래, 갑자기 이렇게 막 맞닥뜨린 순간에 이제 멧돼지가 물었다 하더라고요. 제 뒤로 보이는 앞산에서 멧돼지가 발견된 아파트 주차장까지는 50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이 아파트에서 1km가량 떨어진 앞산 등산로에서 새끼 멧돼지 2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일기 새끼 2마리가 바위에서 떨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고요. 승객이 신고하시네요. 밤도토리 부분은 요즘 굉장히 사람들이 유행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채취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은 재미로 이렇게 하는데 야생동물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겨울 동안 식량이거든요. 대구 남구 앞산 주변 등산로와 주택가에는 지난 2012년 멧돼지 2마리가 목격된 이후 지난해는 4마리, 올 들어 벌써 8마리가 나타나는 등 갈수록 멧돼지 출몰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교대 총학생회와 대구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 교대 총장 성희롱 폭언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대구 교대에서 열린 총장 간담회에서 총장이 피해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하기로 하고 사과문을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내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권 교육을 즉각 실시하고 성평등 인권 교과목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공동대책위는 총장 사퇴 요구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마감 결과 대구 경북 지원자는 5만 9천여 명으로 대구 경북 대학 입학 정원 7만여 명보다 만여 명이 적었습니다. 단순 경쟁률은 0.84대 1인데 4년제 대학은 지난해처럼 73.5%가 지원할 경우 경쟁률이 1.06대 1로 중하위권 대학은 정원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작가 이승식 씨의 개인전이 오늘부터 이달 21일까지 대구문화방송 특별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작가가 추구하는 자연풍경 사진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필름 사진으로 작업한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작가는 디지털 사진 시대에 따뜻하고 온화한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필름 사진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중국 하얼빈을 출발한 160여 명의 중국인이 오늘 처음으로 무비자로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산, 제주를 거쳐 하얼빈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밤을 대구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이번 무비자 입국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법무부의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닷새 동안 무비자로 입국해 대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김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4일 김천의 한 의원에서 관절염을 치료하려고 무릎이나 척추 등 관절 부위에 주사를 맞은 80명 가운데 24명에게서 염증이 생겨 10여 명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7명은 상태가 심각해 대구 지역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천시 보건소는 김천의료원 진찰 결과 관절에 세균이 침투해 화농성 염증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의원이 환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부가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를 잇따라 올린 것은 부자 감세와 기업 감세 때문에 발생한 부족한 세수를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 증세하지 않고 서민에게 떠넘긴 것이라며 공평과세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복지를 위해 지방 재정을 늘리려면 부자 감세 노선에서 벗어나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부터 먼저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이 내일 열리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대구시민 원탁회의 참석자 520명을 대상으로 불안 요인을 사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가 교통서비스 이용 불안을 1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는 21%가 범죄로부터의 불안을 꼽았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34%가 자연재해를, 대구가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41%가 시민의식 개선을 꼽았고 행정의 신속성과 책임성 제고, 치안 개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